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된 전복죽 레시피 소개합니다. 제가 처음 전복죽 영상을 올린 후 수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소중한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테스트해보니 좋았던 방식을 적용해서 다시 공유합니다. 일단 재료는 지난번과 거의 똑같아요. 저는 전복 300g 껍질 포함해서 그리고 쌀 2컵 300g을 사용했어요. 물은 찹쌀의 7배, 그러니까 약 2리터가량 넣었습니다. 이 중에서 멸치 다시마 육수를 3컵 쓰고 그냥 물을 4컵 이렇게 넣었어요. 좀 넉넉한 크기의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찹쌀을 씻어서 1시간가량 불려야 합니다. 맵쌀을 사용해도 되는데 맵쌀은 너무 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상 먹으려면 찹쌀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맛도 더 좋고요. 전복을 다듬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요. 일단 전복을 깨끗이 씻는 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죠. 일회용 칫솔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칫솔로 씻거나 철수세미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그 외에 칼을 쓰거나 굵은 소금을 써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큼직하고 두꺼운 활전복을 선물 받았거든요. 정말 크죠? 자, 제가 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주 쉽게 살과 껍데기가 분리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팁을 주셨어요. 그중 가장 유용한 팁은 전복을 끓는 물에 10초간 담그던가 끓는 물로 전복을 샤워시키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제 힘만 믿고 미련하게 숟가락 하나로 제거했는데 역시나 싱싱하고 큰 전복은 힘이 세서 잘 안 떨어지려 했어요. 다소 덜 싱싱하고 약간 기절 상태로 가려는 전복은 쉽게 떨어졌고요. 이 부분이 매끈하지 않고 너덜너덜하죠. 결국 마지막에 칼을 써야 했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끓는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복살에서 내장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전복의 거대한 발이고요. 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복의 소화기관, 생식기관 등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는 게 전복에 모래주머니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좀 이상해서 왜 그걸 무조건 제거하라고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구글로 전복 해부도를 찾아보고 연구해보니 전복에는 모래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모래주머니란 닭이나 새처럼 이빨이 없는 동물들이 모래나 유리 조각을 먹어서 위장 속에서 음식을 잘게 빻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전복은 이빨이 있습니다. 전복은 모래를 먹지도 않고 자기 이빨로 해초를 갉아 먹습니다. 그냥 해초를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 때문에 모래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지요. 대신 크랍이라고 해서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건 위장의 한 부위인데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먹기 위한 기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모래주머니라고 해서 떼어내라고 한 이 부분에는 전복이 먹던 해초 색깔과 똑같은 진액이 들어있었어요. 모래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가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걸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걸 깔끔하게 떼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떼어내려면 안쪽 위장 부분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복 내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초록색 부분은 사실 내장이 아니라 생식기관이랍니다. 이 부분이 노란 건 수컷이고 초록색인 건 암컷입니다. 다만 모이주머니든 모래주머니든 그 부분이 내장인 건 사실이고 내장을 넣으면 좀 더 고소하지만 싱싱하지 않은 전복일 경우 비린맛도 심하니까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내장과 생식샘 전체를 제거하고 흰살 부분, 그러니까 전복의 발 부분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저는 워낙 전복을 좋아해서 내장과 생식샘을 모두 넣고 끓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가위로 잘게 잘라주었습니다. 물론 모래주머니로 오인받던 위장은 다시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나중에 약간씩 덩어리가 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싫으시면 체에 내리시거나 내장 부분에 육수 한 컵을 붓고 믹서기로 갈아두었다가 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전복살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전복 이빨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아가미 같은 것이 붙어있는 제일 윗부분을 잘라내시고 구멍 위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빨과 식도가 나옵니다. 저는 아깝다고 입술인지 아가미 부분인지도 집어넣었는데 식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버리세요. 이번엔 전복이 지난 영상 때보다 크고 찹쌀도 2컵이나 넣어서
다소 큰 웍 형태의 코팅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하기로 했어요. 참기름을 듬뿍 두르고 전복을 넣어서 살짝 볶습니다. 참기름에 볶는 것보다 들기름에 넣고 볶으면 비린내를 더 잡아주어서 더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때 내장을 함께 볶으면 역시 내장의 비린 맛도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비린내에 많이 민감하시다면 화이트 와인이나 소주나 맛술을 2스푼 넣어주세요. 1, 2분만 볶은 다음 불린 찹쌀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찹쌀이 늘어붙는 게 싫어서 코팅팬에서 볶고 있어요. 찹쌀 볶는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찹쌀밥을 따로 해서 물과 함께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요. 그 경우 찹쌀이 살짝 볶아지면서 나는 구수한 맛은 내기 어렵겠지요. 전복을 미리 볶지 않고 최대한 나중에 넣는다는 분도 계신데 전복은 생으로도 먹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 다진 당근이나 양파, 표고버섯 등을 같이 넣어도 맛있습니다. 더 쉽게 하려면 그냥 압력밥솥의 죽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맛과 질감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찹쌀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내장 다진 걸 넣고 육수 3컵과 끓인 물 4컵을 부어줍니다. 끓인 물을 넣으시면 죽 끓이는 시간이 더욱 단축됩니다. 끓인 물을 넣으셨다면 중 약불에서 자주 저으면서 10분 정도 더 끓이시다가 나머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아주 약불로 줄여서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반 티스푼 정도 일단. 그러면 이렇게 밥알 하나하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전복죽이 완성됩니다. 저는 내장 끝부분이 완전히 초록색인 암컷 전복만 3마리 넣었기 때문에 죽의 색깔이 매우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